안녕하세요. 신혜주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속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기도 있고 여러 상황이 복잡 다단하다 보니 말로만 설명드리고 자막만 띄우는데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 절차 궁금하시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신혜주 법무사의 로앤라이프에서 제시해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 등기하실 때 세금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상속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세금 아끼는 건 누구나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상속 취득세를 1가구 1주택으로 감면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할 때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외국인 등기를 좀 더 자세히 분설화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제일국민, 즉 영주권자가 계실 때, 또 상속인 중에 시민권자, 외국인이 계실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외국인일 때의 상속 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 부동산을 물려받은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셨지만 빚을 더 물려주셨을 때 부모님의 빚으로부터 어떻게 나는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절차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가구 1주택 감면받는 방법, 그리고 상속 등기 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상속세에서는 보통 그 상속세 과세 표준이 시세나 감정가액이다 보니 상속 취득세도 시세대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달리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과표 자체가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취득세율은 2.8%인데요. 이 세금을 내자니 나는 무주택자고 부모님 물려주신 집 한 채인데 이거에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하고 아까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물려받은 집 한 채인데 그거에 대해서 2.8%는 과하다 하여 0.96%로 취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집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되었을 때만, 그분이 100% 가졌을 때만 취득세를 감면해 줄까요? 아닙니다. 지방세에 특례 규정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3남매가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 집을 물려받았는데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을 때 3남매가 남겨진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각각의 법정 상속 비율은 3분의 1씩이 되겠죠. 그러나 3남매 중에 집이 없는 형제가 한 분 있어서 이분이 34%, 1%라도 제일 많이 갖고 다른 형제들이 33%씩 갖는다면 제일 많은 상속을 받는 이 34% 받는 분을 기준으로 하여 1가구 1주택을 따지기에 이렇게 협의 분할을 진행하더라도 상속 취득세를 0.96%로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세금 절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상속 등기 시의 필요 서류는 돌아가신 분을 법률 용어로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재적 등본과 전재적 등본, 가족관계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구호족법이 2008년에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호적이라고 많이 불렀던 서류가 5가지 종류로 분설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렇게 5가지로 분설되었고 그 이후로도 조문 수정을 거듭하여서 현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건 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5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주소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최종 주소가 기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소자 초본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받는 자녀들과 배우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네,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들의 주소도 등기에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록도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협의분할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상속 비율인 3분의 1이 아니라 한 명은 34%, 나머지는 33%씩 가질 때 이제는 그럴 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협의분할로 하실 때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얼마나 형제들이 글로벌하게 있겠습니까? 저희 시댁에도 영주권자 F5 비자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인일 때, 외국인이 상속인일 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 어떻게 할까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면은 이 피상속인의 서류는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럼 상속받는 분 중에 재외국민의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는 상속 등기에 재외국민의 주소가 또 기입되기 때문에 주소 증명 서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소 증명 서면은 재외국민의 거주 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주민등록표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서류가 있고 스페인에도 주소 증명 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스페인 등 그 나라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주소 증명 서면이 있다면 그 해당 서면에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시면 가능하고요. 주소 증명 서면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셔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시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면 가까운 그 나라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거주사실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주소 증명 서면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외국민이 외국으로 이주하였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한국 주소는 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소자 초본을 첨부하셔야 되고 또 한국에 제 영주권자인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으면 그때는 말소자 초본으로 하시고 근데 주민등록번호도 말소돼서 없다면 내가 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면 등기부에 신분번호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상속지분대로 가지 않고 보통은 요즘 주택수 문제 때문에라도 뭐 무주택자한테 지분을 몰아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 내 지분을 포기하게 되니 내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가 처음부터 인감증명을 신고하고 외국을 갔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재외 공간에서 인감 신고를 하고 또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내가 인감 신고를 하고 외국의 영주권자가 되었는데 인감증명을 때로 그것 때문에 비행기 표 끊고 한국으로 슝 날아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내 인감증명 좀 대신 발급받아줘 하고 대리 위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발급을 위임할 때는 꼭 본인의 자필로 쓴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충 필체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서류 위조가 됩니다. 인감증명은 개인의 재산과도 관련돼 있고 여러 신분 법적 절차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빠른 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페덱스나 여러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셔서 자필 위임장으로 대리발급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일 때 주소 증명서면은 어떻게 발급을 받을까요? 네, 거주 확인서를 작성을 하셔서 가까운 본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도 나 외국 산다고 내 상속 지분을 안 준대. 그럼 안 되잖아요. 내 상속 지분을 받고 싶은 외국인들은 등기부 등본에 주민번호와 같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기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셔서 내 이름이 외국식으로 바뀌었다면은 기존의 한국 이름과 외국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동일인 증명서, 내 지분을 또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내 법정 상속 지분보다 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씁니다. 마리아 김 이렇게 쓰셔서 옆에 사인하시고 이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인이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신 상태에서 외국에서 사망하신 경우도 아주 많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때의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겠죠. 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또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국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 서면이 필요로 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어떤 서류를 첨부를 할까요? 외국에 이런 우리나라처럼 가족관계 증명 서면이 있다면은 외국인에서 있는 그런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도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관계나 상속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발급하는 공문서가 그 해당 나라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각 상속인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내 자녀다, 내 남편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또 상속인들 모든 전원,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선서가 필요합니다.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여서 이에 대해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셔서 이 상속관계를 증빙하시고 상속등기 절차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상속등기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좋았겠지만 열심히 사셨으나 채무가 또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채무 안타깝지만 내가 나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부모님의 빚으로부터 해방할 수가 있을까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무 초과 상태,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물려받았을 때를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이 채무 초과 상태의 해결 방법,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한 분은 한정 승인, 즉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밟으셔서 이 채무로부터 해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부 다 나 상속 다 포기할래요, 안 받을래요, 이 빚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하고 상속을 전부 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 1순위 상속인은 이제 직계비속 자녀이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받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죠.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사촌인데 다들 상속 포기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채무가 넘어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아버지의 형제자매, 삼촌 고모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민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순위 상속인 자녀와 배우자 선에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하시어 채무 절차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상속 등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정 승인 및 상속 포기에서도 상속인의 범위를 증빙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재적 등본,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속재산 파산을 많이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상속재산 액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빚도 많지만 재산도 많아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아니면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가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만약에 부모님이 물려받은 선산 중에 지분이 뭐 몇만 분의 몇백 이렇게 정리 안 되는, 당장 팔 수 없는 그런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을 통하여서 이 상속재산 분배 및 청산 절차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상속 채권자 채무자 간에 분쟁이 있어서 이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을 통하여서 정리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상속재산 파산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이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들을 다 모으는 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권을 조사를 하는 채권 조사 기일이 열리겠죠.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을 환가하여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대략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로 호주에 있는 세무 담당하시는 분과 영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